언컨택트는 사전엔 아직 없어요. 사회적 새로운 흐름에 대한 신조어가 되는데요. 기존의 컨택의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성어지수, 성장하는 어른을 위한 지적인 수다방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. 이 시간은 아시다시피 이제 어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가 있는 제 컨텐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하고는 좀 사뭇 다른 얘기를 준비했습니다. 도대체 지금 이제 뭐 혹자들은 이 팬데믹 이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.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.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전문가를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. 김 소장님을 모신 게 이 언컨택트라는 이제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.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본질적인 변화 중에 하나를 잡아내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. 이 언컨택트라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? 이제 듣기는 하셨을 텐데 속속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는 아마 그렇게 깊이 아시기는 어려울 듯해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김용섭 소장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용섭입니다.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네. 소장님입니다. 여러분 흥미 생기시죠?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가 뭘 하는 데인가요? 우선 날카롭다라고 하면 굉장히 치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. 네. 상상력은 우리가 보통 턱 깨고 앉아 있어서 나오는 게 상상력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기업들도 그렇고 누구나 풀고는 싶지만 잘 못 푸는 게 상상력인데. 네. 그러면 구체적인 데이터 속에서 상상을 하면 좀 더 좋은 답들을 찾지 않겠나라고 해서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는 주로 기존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그 속에서 기업이 갖고 있을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곳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변화가 숱하게 일어났다, 뭐 없어지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뚜렷하게 경향성을 띠는 변화들, 트렌드들을 이제 찾아내고 이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연구를 하시는 분, 그렇죠? 그러면 요새 많이 얘기되는 또 빅데이터,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흔적들을 이제 모아서 의미를 만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빅데이터를 가지고도 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. 네. 빅데이터는 이 작업을 하는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. 사실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가졌는지는 작년에 내가 뭘 썼고 지금 뭘 썼고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한 번도 닥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답을 못 가져요. 우리가. 사람의 데이터는 없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. 그러면 사회적인, 산업적인 흐름들에 대한 연결고리 속에서 보통 해석해내야 되는데요. 그 연결을 해석하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 작업은 데이터가 풀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해서 사람의 인사이트와 데이터가 풀 수 있는 걸 잘 섞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데이터 물론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뭔가를 알아내는 작업.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소위 통찰이라고 하는 것들.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되죠. 자, 아까 제가 이제 책을 보여드렸는데요. 최근에 아마 많이 듣게 되는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보니까 뭐 누구는 non-contact, 또 뭐 contactless, 또 혹자는 untact 이렇게도 얘기를 하곤 하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설명 좀 해주세요. 우선 사전적으로는 non-contact가 맞아요. 그게 기존 사전에 있는 말이니까. 그런데 언컨택트는 사전엔 아직 없어요. 컨택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사회적 새로운 흐름에 대한 신조어가 되는데요. 컨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. 우리가 그럼 단절되고 서로 안 보는구나?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. 기존의 컨택의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.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. 사람하고 접촉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지다 보니까 다들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람들을 멀리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. 사회적 동물이니까. 그렇죠. 그래서
접촉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접촉은 계속 네. 하되 네.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끈끈이 묶는 그 방식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든 계속 연결은 될 거예요.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언컨택트인 건 거지 아하. 우리의 단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오케이. 자, 언컨택트 그러면 컨택트를 안 해?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안 만나? 연결 안 해?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이 아니라 만나는데 만나고 연결하는데 그 방식이 이제 소위 얘기되는 비대면으로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뭐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가 들어가겠죠. 그런 방식으로 달라진다. 그렇죠.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뭔가 하면요. 안 만난다가 핵심이 아니고 네. 안 만나서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우리가 이미 네. 소셜 네트워크로 친구들 많이 사귀잖아요. 네. 이거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사람이 사람을 직접 만나야지 어디 스마트폰으로 친구를 사귀 그게 친구야 그랬거든요. 패친이 친구야? 뭐 그쵸. 이랬는데 이제. 근데 지금은 네. 오히려 그게 절치는 사람도 많습니다. 어. 그 문화권에 우리가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닙니다. 예. 이미 들어와 있던 중이었었어요.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언컨택트를 한다고 오해하는데요. 이미 언컨택트는 사회 방향이었어요. 네.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산업적 변화, 사회적 변화가 언컨택트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변하는 속도가 보통 뭐 가령 시속 한 30km쯤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팬데믹으로 갑자기 시속 100km가 돼버린 거예요. 네. 몇 년치의 변화가 앞당겨진 거예요. 네. 이럴 때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. 그러니까. 이럴 때 기회, 위기가 동시에 나와요. 그러게요. 그러니까 이 언컨택트라고 하는 경향, 흐름, 트렌드가 이번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갑자기 업든 게 생긴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훨씬 더 전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런 경향이 왜 생겼어요? 네. 우선 사람들이 우리는 수천 년간 컨택트 기반에서 살았어요. 예. 근데 살다 보니까 컨택트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좀 있어요. 네. 인류의 진화는 늘상 단점을 극복하면서 가는 거잖아요.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끈끈하게 뭉쳐서 모이는 문화.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이를 따져요. 몇 살인지를 아니 대화의 내용을 주제를 따지지 않고 나이를 따져서 서열을 가리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나이가 그 자리에서 많아서 주도권을 가질 사람들에겐 유리하겠지만 좋은데. 그 반대에 있는 사람에겐 불리한 건 거죠. 네. 회사에서도 여러 구성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더 좋은 답을 가진 사람이 사실 그 답을 밀고 나가야 되는 건데 더 좋은 답보다는 더 높은 사람의 답이 보통 답이 될 경우가 있다 이거죠. 이게 만났을 때 단점이에요. 그럼 안 만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나요? 없어져요. 네. 왜냐면 만나면 우리가 권위라는 데 눌리잖아요. 네. 회사에서 일할 때도 뭐 부장이 있으면 부장의 네. 권위에 눌리고 네. 네. 여러 가지 선후배를 만나도 그 권위에 눌리는데요. 이번에 기업들이 화상 회의도 많이 해보고 재택근무도 많이 해봤는데 어떤 일이 생겼나? 그 말은 상사를 눈앞에 보지 않고 모니터를 보고 일했다는 거거든요. 이렇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안 해요. 그러게요. 네. 막 라떼 얘기하는 선배도 없고 네. 쓸데없는 농담도 안 건네고 일만 얘기해요. 네. 그랬더니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. 짧아지고 네. 효율성을 찾은 거예요. 업무 위주로. 그쵸. 네. 그래서 네. 우리가 컨택트 기반의 환경이 나쁜 건 아니에요, 무조건. 하지만 그 중에서 불편한 것들이 좀 있으면 걷어내자는 거예요. 네. 명절 때 친척 모이면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. 시집 언제 가니? 그쵸, 시집 애는 왜안 취업 안 낳았어부터 하니? 이런 얘기? 뭐 장가 안 가니? 그게 사실 굳이 그렇게 선을 하면 안 될 것들이거든요. 근데 네. 만약에 그들을 직접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들과 뭐 화상 통화 정도만 한다면 그런 얘기 쉽게 안 꺼내겠죠. 그렇죠. 용건 위주로. 네.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과잉 컨택트 환경에 살아왔던 거라면 네. 그 문제를 하나씩 제기를 해서 좀 바꾸자가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. 네. 쇼핑도 그렇죠.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형마트에 쇼핑 앱, 장 보러 네. 간 적 언젠가요? 가십니까? 장보러 직접 어떠세요? 석달 될 것 같아요. 앱으로 그냥. 네, 네. 앱으로. 가세요? 어떠세요? 전 앱도 하고 장도 가시기도 보고, 하고 어떠세요? 빈도가 좀 줄었죠. 줄어요. 예. 네. 아마 팬데믹 말고도 작년에도 많이 줄었죠. 그 전에 비해서. 이러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망하기 시작했어요.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대형마트는 망하지 못하는 사업이었거든요. 그만큼 잘 되는. 그러게요. 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장을 볼 때도 직접 가지 않고 배송시키는 건데요. 직접 가는 거 솔직히 번거로운 일이에요. 바쁜데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동네 슈퍼가 다 없어졌어요. 저희 동네 아. 슈퍼 다 나갔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터넷을 쓰니까 편한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
너무 답답한 거예요. 맞아요. 그래갖고 그 이제 아파트 분여에다가 그 어. 장 쓰는 거를 번수를 아. 늘려달라고 아. 요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네. 근데 그게 흐름인 것 같아요. 아. 네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든 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. 언컨택트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이유가. 하나는 컨택트 하던 게 불편했던 거예요. 그동안. 우리가 살면서 주눅 들고 권위에 눌린 것도 많았고 또 지금처럼 사람이 좀 불안한 시기, 전염병 같은 경우 이런 불안,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는 편리한 거예요. 언컨택트 하니까 더 편한 거예요. 그냥 내가 주문해놓고 난 자고 있으면 새벽에 누가 갖다 놓고 가잖아요. 이게 얼마나 편해요. 그래서 이 진화가 갑자기 온 게 아니고 네. 우리 인류가 가진 욕망을 계속 해석하고 품어가면서 이어져 온 거고요. 모든 산업은 그 방향으로 갔어요.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싫어하는데 그게 산업과 사회가 되지 않거든요. 그 맞아요. 그 뭐 일리로 지금은 이제 그 영업 중단됐다고 들었는데 타다 택시도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그거 되게 애용했거든요. 일단 타면 말 안 시키고, 그쵸. 예, 결제 뭐 다 앱으로 그냥 이렇게 되고, 그러니까 그것도 언컨택트. 맞아요. 네. 사실은 택시가 기존에 불만이 없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만족하는 서비스였다면 뭐 타다가 됐건 뭐가 왜 나오겠어요. 그렇죠. 근데 기존 서비스에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운전기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요. 혼자 트로트도 막 너무 많이 틀고 그러니까 공짜로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태워주는데 네.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구는 행태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사실 우버가 됐건 뭐 타다가 됐건 이런 서비스가 나와서 점점 소비자에게 선택받은 이유는 그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이었거든요. 네.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택시를 변형했다고 자꾸 생각한다 이거죠. 그렇죠. 언컨택트가 되어서 우리가 그게 편리하다고 여겼던 거거든요. 네. 그 소장님 하시는 일이 이제 라이프 트렌드를 연구를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잠깐 얘기 중에 나왔지만 트렌드라는 게 실은 우리가 가진 욕망 내지는 필요의 발현이잖아요. 근데 그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데 그것이 그런 뚜렷한 경향을 띠기는 어렵지 않느냐.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확 폭발은 했지만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쭉 그 길로 가고 있었다. 네. 그렇죠. 사실 우리 사회와 산업이 가던 방향이었어요. 즉 미리 대비했던 사람들은 많다는 얘기예요. 가령 신세계랑 롯데가 있잖아요. 네. SSG 많이 써보죠. 쓱 배송 회복. 네. 롯데는 그 서비스를 최근 4월 말쯤에 오픈했죠. 늦었네. 그 전까지 각계적으로 하다가 통합한 걸 4월 말, 원래는 3월 말에 오픈할 계획이었거든요. 네. SSG가 그거 다 세팅되고 새벽 배송까지 다 된 게 연말이었어요. 몇 달 차이에요, 사실. 팬데믹 올 줄 알고 한 게 아니고 이거와 무관하게 그 전부터 준비하던 거의 흐름이었는데 만약에 롯데도 그 흐름을 몇 달 더 빨리 했으면 이 시기 몇 달간의 기회를 가져갔겠죠. 그렇겠죠. 단지 거기에서 버는 돈뿐이 아닙니다. 그 몇 달간 많은 사람들이 특정 회사에 몰려서 많이 썼어요.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떤 서비스를 경험하고 만족스러우면 딴 데 잘 안 넘어가요. 그렇죠. 잠재력까지 뺏긴 거예요. 그러면 그 회사는 몇 달을 늦은 게 아니에요, 지금. 몇 달이 아닌 몇 년을 늦은 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대비가 더 빠르고 더 늦고 이런 차이가 아는 걸 우리가 행동하느냐 아니면 알고만 있는 차이예요.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보면 물론 좋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더 좋은 걸 만드는 것보다 더 빨리 하는 거. 그래서 최초의 고객을 잡는 거.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방금 들어주신 예에도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최근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. 그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펠로톤이 원래 자전거 타는 걸로 유명한 소울사이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소울사이클이 피트니스를 기존의 피트니스 클럽이 되게 재미없잖아요. 재미없어서 재미없죠. 운동하던 두 분의 여성분이 좀 재밌게 만들자고 해서 실내 자전거를 타는 걸 마치 나이트클럽에서 하듯이 이렇게 탄 게 있어요. 그 사업을 2006년쯤인가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공했어요. 근데 그 회사는 지금 다 문 닫았어요. 망한 건 아니고 네. 팬데믹 때문에 영업 중지했어요 지금. 근데 거기를 다니던 어떤 고객이 애를 낳고 하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. 부부가 네. 원래 거기 운동하러 갔었는데 애를 낳으니까 못 가니까 집에서 저걸 탈 수 없을까?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펠로톤이라는 회사예요. 네. 근데 그 만든 사람이
사실은 IT 회사에 있던 사람이기도 해서 그걸 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전거를 직접 거기 실내 자전거 가서 타지 않고 자기 집에서 타는데 모니터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운동하는 콘텐츠를 같이 보는 거예요. 네. 이거 회원만 100만이 넘거든요. 아, 그래요. 이 회사가 이번 1분기 때 매출이 5천억이 넘어서 한 6천억 가량 돼요. 알았더라면 혹시 주식을? 이 회사가 작년에 상장했거든요. 상장했는데 사실은 소울 사이클을 다니는 게 이 사람이 불만이 없었으면 그렇죠. 애 데리고도 계속 갔었으면 안 만들었겠죠. 그러면 소장님은 이런 트렌드에 밝고 빠르니까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좀 잘하십니까? 그렇죠.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네. 근데 사실은 저는 저랑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고객사 주식은 갖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회사에게 잘 되라고 여러 가지 조언과 답을 찾아주는데 그 회사의 주식을 안 가지면 말이 안 되거든요. 맞아요. 이런 얘기들을 공동체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. 네, 그 회사 잘 되라고 놓고는 딴 회사 그 주식 사면 이거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네. 벤처를 안 하는 게요. 네. 왜냐하면 그 바다가는 본업에 충실하지 못해요. 맞아요. 그래서 본업에만 충실하고 이렇게 일하는 네. 자, 오늘 언컨택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 재밌으시죠? 네. 일단 1부 여기서 끊고요. 2부 또 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.